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의 코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들과 또 시장의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소소한 악재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미국의 상원 표결에 클래리티 법안이 제외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왔고요. 미국의 한 주에서는 비트코인 ATM기를 전면 중단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후에 가격 흐름과 또 우리가 지금 시장에 어떤 코인들을 주목해봐야 할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심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립토 공포탐욕지수 바로 한번 체크해보시죠. 자, 오늘도 역시나 35를 나타내면서 두려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30선에서 계속 머무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뚜렷한 호재가 없다라는 인식들과 거래량 역시도 좀 급감을 하면서요. 스테이블 코인 쪽에 관한 시가총액도 축소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역시나 두려움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일까요? 극단적인 공포 상태를 벗어나서 두려움 상태로 안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 추가적인 모멘텀 확인된다면요. 지표의 변화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지표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크립토 마켓의 시가총액을 체크를 해볼 텐데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기준으로는 2조 1,600억 원 달러의 그러한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0.25%의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우리가 또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을 24시간 동안 지켜보자면 전반적으로 2조 1,800억 달러까지 올라서기도 했었지만요. 지금은 소강 상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주일 기준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계속되는 하향 추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등의 기미가 보여지고 있진 않고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비트코인에 관한 등락률 역시도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시장 모멘텀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ETF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 ETF 플로우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자면 ETF 상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30일까지의 집계를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그 전일에는 또 상승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순유입을 나타냈지만은 7월의 마지막 날에는 또 이렇게 유출을 나타냈고요. 전반적으로 이더리움 대비해서 비트코인 쪽에 가는 ETF 플로우의 흐름의 유출이 조금 더 컸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7월달 마무리해가는 과정에서 ETF 플로우 자체의 순유입 구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8월달 흐름 전반적인 통계적인 자료들을 살펴보면서요. 앞으로 올 하반기의 흐름까지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63,000달러를 나타내면서 한화 기준으로는 약 9천만 원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다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격 지지부진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0.01%의 상승률, 소폭의 상승률 24시간 기준으로 나타내면서 1,862달러선 나타내고 있고요. BNB 코인 1시간 기준으로도 585달러선 나타내면서 보합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XRP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1.07달러, 마지막으로 솔라나 코인 73달러선 나타내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시장에 큰 변동성은 없는 상황이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한 다양한 속보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시장 변동성 주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1시간 기준의 흐름들 체크해 보셨고요. 추가적인 시장의 흐름들은 저희와 함께 계속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저희가 지표들을 통해서 현재 분위기 파악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응점들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해답을 찾아 나갈지 저희가 잠시 후에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내일의 코인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시장의 다양한 돌파구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코너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차태현 전문가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대략적으로 지표들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는 파악해봤고요. 큰 변동성이 포착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시장의 심심함을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주요 코인들에 관한 이슈들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래서 먼저 비트코인부터 네.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일단 뭐 오늘 월요일이 항상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뭐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단 주봉이 갱신되는 요일이기 때문에 이 하루 동안은 뭐 큰 변동성이 나올 때가 있고 혹은 조금 잠잠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번 주의 움직임을 지금 보면 지난주와는 또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 우리가 상승 나왔을 때 이 움직임을 보면은 일단 지난주 뭐 주말부터 해서 그래도 월요일까지 좀 좋은 모습이 만들어졌고 이 구간 안에서도 지금 뭐 하락이나 이런 움직임 하락이나 상승 결국에 전부 다 잘 나왔던 변동성이 강했던 모습인데 일단 오늘 뭐 주봉 갱신된 지 아직 뭐 3시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 그렇다 할 변동성은 크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도 이번 주는 좀 방향이 어떻게 될까 좀 싶을 텐데 그래서 이번 주 그냥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비트코인 지금 4시간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저는 이 구간 자체를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결국 계속 우리가 이제 지지가 나오고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을 갱신했던 구간들이었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 여기서도 반등 이후에 그럼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좀 뭐 지지해주는 그런 흐름 만들어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있었는데 일단 지금은 뭐 주말간 이 자리를 좀 이탈을 하면서 여기가 지금 다시 한번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차트든 제가 뭐 많이 이야기를 드리지만 지지였던 구간들이 이탈을 해서 저항이 되게 된다면은 정말 그냥 처음에 지지 역할하는 그런 구간들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63.5K가 지지였다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10절의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이 하락 추세가 지금 연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 직전 저점에 위치한 61.3K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달러 기준으로 63,000달러, 원화 기준으로 약 9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구간도 사실 지금은 좀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는 특히나 뭐 좀 빠르게 빠졌다가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지난주 FOMC도 있었지만 FOMC 이후에 그 다음 일주일, 2주일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이 나올 때라서 이번 주도 큰 변동성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방 들어오셔서 뭐 실시간 브리핑 전부 다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그래도 이번 주 정말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중요한 저항선과 지지선에 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경제 지표 발표가 많습니다. 물가 지표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도 남아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저희가 어떤 지표 좀 집중을 해보면서 시장을 조금 면밀하게 바라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이번 주는 뭐 사실 뭐 실적 발표 정말 중요하지만 그래도 목요일 날 발표되는 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연준에서도 이야기하는 건 물가가 당연히 잡혀야 되는데 그 서비스적인 측면도 우리가 뭐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 그리고 결국에 지금 이 분위기를 가지고 이제 9월달 FOMC에서 인상을 하냐 마느냐에 좀 힌트를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 좀 고용 관련해서 그 지표들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네. 최근에는 이제 이 물가 지표와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도 의견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물가 지표가 비트코인 가격과의 상관관계 여전히 밀접하다고 보실까요? 이게 이제 이전에 미국에서 금리나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연속으로 동결을 하다가 이번에 점도표가 발표됐을 때 금리 인상을 연내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이제 캐비너시의 지금 기조 자체도 이번 연도에 이제 연내 인플레를 2%까지는 어떻게 잡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 물가를 잡지 못하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됐을 때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스탠스가 금리 인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물가 지표는 좀 많이 중요해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기 때와 금리 인상기 때 우리가 지표를 대하는 태도가 이제 다르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보면서요. 저희가 실시간 시장 대응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전문가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보방에 함께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면은 이런 실시간 대응들 우리가 좀 매크로 변수까지도 소화를 해보면서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투자자분들께서 차트도 많이 신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차트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저항선이 될 수 있는지도 같이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으로 또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요. 전문가님이 또 소통방 통해서 함께 해주신다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은 이더리움 쪽도 전문가님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더리움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이더리움 가지고 지금 사실 조금은 더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더리움 차트가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이랑 좀 비교를 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에도 얘가 지금 이더리움은 고점 갱신을 하고 나서 하락이 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고점 갱신을 하지 못하고 나서 이 정도의 움직임이 먼저 하락이 좀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저점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상승분의 약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왔는데 지금 이더리움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이 아래에서부터의 상승, 이 구간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강하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에서부터 조정이 들어왔을 때도 보면은 비트코인은 절반 정도를 되돌린 거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지금 약 40% 정도의 되돌림도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가격 방어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곤 있습니다. 그만큼 뭐 변동성이 더 좋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거래하기에는 이더리움이 꽤 괜찮은 상황인 건데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쪽에 많은 뭐 유동성 그리고 변동성이 좀 몰리고 있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우리가 시장 상황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을 하려면은 비트코인을 먼저 보고 비트코인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거래를 하는 게 맞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인 움직임 여기서 고점을 누가 더 먼저 갱신을 했고 그리고 누가 더 저점이 깊어졌는지 이렇게만 솔직히 본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놓고 봤을 때 이더리움이 먼저 강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수그라들 때 알트코인들한테도 흐름이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같이 좀 엮어서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번 주는 진짜 딱히 이 직전에 여기서 나왔던 부분은 다시 한번 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도 1800불 초반까지도 다시 한번 하락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자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켜진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이 결국에 크게 봤을 때 계속 여기도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던 그런 흔적이 보였던 곳이라서 여기도 지금 돌파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쉽게 안착해서 강하게 좀 상승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이번 주에 비트코인 위주로 좀 보시면서 좀 뭐 중요한 자리 때 뭐 비트코인이 고점 갱신을 한다 혹은 저점 갱신을 한다 그러면은 이더리움에서는 좀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가 그거를 좀 살펴보면서 이더리움이랑 알트코인 거래를 좀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쪽에 관한 반응이 먼저 나와줘야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나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들과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 그에 따른 이더리움의 변화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낙폭 자체는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크기도 하고 또 대장 알트코인으로서 가격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라는 또 시장 여론들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가격 분석 무엇보다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점들 잡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를 좀 봐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에 관한 시가총액 급감에 관해서도 좀 여러 뉴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또 시장의 악재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한번 테더 쪽에 관한 얘기도 들어볼게요. 네, 뭐 테더 도미넌스를 일단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최근 들어서 뭐 서클사의 USDC라든지 뭐 전부 예전만큼의 뭐 테더가 뭐 예전만 하지 않다라고도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지금 어쨌든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도 통화량 자체가 제일 많은 게 테더사의 USDT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도미넌스 자체는 우리가 이 시장에서 이게 얼마나 지금 지배력을 가지고 있냐 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자주 보실 건데 지금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시장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어갈 수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를 지금 보면은 결국에 도미넌스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이 시장 안에서 테더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결국에 사람들이 지금 테더를 많이 쥐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기존에 들고 있던 코인들을 대부분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화를 하면 할수록 결국에 테더는 계속해서 점유율이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이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주봉을 먼저 좀 볼 건데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지금 이 주봉이랑 테더 도미넌스 주봉이랑 대부분 그냥 뒤집어서 보면 차트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시장 자체의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더 도미넌스도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주봉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테더 도미넌스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전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봉상에서도 계속해서 고점 갱신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아래에서부터 결국에 추세를 돌려놨고 이런 식의 지금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봉상에서도 이 고점 갱신 이후에 되돌림 뭐 잘 들어왔고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는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높고 여기가 어느 자리였었냐면 이제 2022년도에 이제 한창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뭐 FTX 루나까지 전부 크게 하락이 나왔을 때 테더 도미넌스가 약 9.5%를 돌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 자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걸로 보면 아직까지는 시장에 큰 하락이 한 번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진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주봉상에서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은 결국에 테더 도미넌스가 꺾인다라는 거는 이 시장 자체에 지금 사람들이 현금을 들고 있다기보다 코인을 산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테더 도미넌스를 보면은 시장 약세는 너무나 잘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어떤 코인을 내가 좀 뭐 잘 사고 이런 것보다는 시장에 하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거래하시는 편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막 벌겠다 이것보다는 지금 약간 지켜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테더 도미넌스에 관해서 저희가 좀 지켜봤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도미넌스의 변화 그리고 앞서서 같이 언급을 했었던 이 스테이블 코인 테더 쪽에 관한 시가총액들 이런 것들이 또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좀 들여다봐야 할 지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주요 알트코인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XRP 리플부터 이제 파이버스, 시바이누까지 하나하나 좀 차트 분석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떤 대응점 가져가면 좋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차트 분석 이야기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파이버스부터 좀 먼저 보려고 하는데 일단 파이버스가 지난주에 꽤 강하기도 했었고 이제 뭐 주말 동안에도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뭐 이런 코인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얘네들이 왜 저점에 있던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슬슬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코인들이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싶은 거는 일단은 날봉 기준일인데도 지금 상장한 지 2달, 3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 코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다 할 움직임을 사실 우리가 기대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크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기준봉이 세워졌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니까 어제부터도 그래도 꽤 좋은 상승이 나와줬고 27% 정도. 그래서 지금 파이버스 가지고도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건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어쨌든 추세는 돌려놨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난 파이버스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혹은 나는 지금 이거를 뭐 매수를 해서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여기를 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림이 나오더라도 1,040원만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번은 이런 식의 움직임이 또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파이버스를 조금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선 단기적인 차트에서 눌렸을 때 약 1,040원 정도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땐 조금 보셔도 괜찮을 구간이라서 근데 만약에 1,040원에 이탈을 했다 그러면은 파이버스는 이제 그냥 보내주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40원 꼭 메모해놓고 이렇게 지켜보시면 그래도 꽤 괜찮은 거래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파이버스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버스 짚어봤고 시바이누 쪽도 바로 한번 전문가님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시바이누가 딱 지난주부터 그래도 정말 잘 올라오기도 했고 지금 뭐 도지코인보다도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밈코인 단에서도 지금 뭐 다른 코인들 뭐 올라오는 것도 사실 지금 좀 많이 안 보이고 뭐 해봤자 뭐 이전에 뭐 이프라든지 다른 뭐 알트코인도 올라왔었는데 시바이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시바이누 워낙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고 뭐 흔히들 뭐 정말 우리가 오래
물려있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를 봤을 때 이 구간에서의 되돌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단기적인 이 우리가 뭐 시간봉이나 이 요 근래 차트만 좀 보게 된다면은 구간 자체는 정말 나쁘진 않은데 지금 시바이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주봉, 날봉 좀 크게 보게 된다면 이런 구간들에서는 결국 이탈할 거 다 이탈하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선 좀 움직임이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다고 해도 뭐 지금 2주 전에 부터 지금까지 상승을 했던 게 약 27%, 30% 정도 올라오기도 했는데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위에서부터 물량을 계속해서 던졌기 때문에 이것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좀 주의하셔가지고 시바이누 뭐 지금 당장 올라온다라고 해서 이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옛날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생각해서 거래하기에는 조금 진짜 애매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그냥 단기적인 차트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면 구간은 꽤 괜찮아요. 여기서 그냥 4시간 차트 기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올라오면서 장대 양봉 여기에 만들어진 유동성 공백은 다시 한번 되돌림이 깊게 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중간값까지는 좀 찍어준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 구간에 대한 뭐 우리가 불안감은 좀 해소가 됐고 그래서 지금 이 주봉 지금 4시간 봉 상에서 올라오고 상승 이후에 되돌림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바이누는 단기적으로 매수받기엔 꽤 괜찮아서 나도 지금 시바이누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좀 거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0.00679 정도 하여튼 기준 잡고 그냥 직전 고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뭐 직전 저점 정도로 해서 이렇게 거래하셔도 시바이누는 그래도 꽤 괜찮은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거래하실 분들은 지금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파이버스 코인은 1,040원대의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요. 최근에 시장에 또 주목을 받았었던 알트코인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시거나 뭐 추가적인 전략을 바라보시는 분들께서는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가격 구간들을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또 밈코인의 대표 코인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가 사실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밈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시바이누 뭐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기대 재료도 거론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뭐 업그레이드 기능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 여론들도 있긴 하지만 전문가님 말씀해주신 가격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셔야 되는 그런 밈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최근 밈코인 지지부진함이 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시바이누의 상승은 밈코인이라는 섹터를 놓고 봤을 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격 구간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래에 나가는 이제 방법을 통해서 전문가님의 정보 소통방에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서 이제 다양한 코인들에 관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주셨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제 알트코인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관한 상세한 이제 개인적인 답변들도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알트코인은 XRP 리플이 될 것 같습니다.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격을 올릴 만한 뚜렷한 모멘텀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1달러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어떻게 지켜질지 혹은 이 1달러 아래로 내려왔을 때 대응점들은 어떨지 많은 궁금증들을 남기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리플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막 크게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모습은 좀 아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리플은 원화 차트로 보겠습니다. 편하게 뭐 한국 분들이 뭐 제일 많이 거래하기도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원화 기준으로 1,5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날봉이랑 주봉 뭐 전부 다 갱신되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XRP 가지고도 할 리가 되게 많은 거는 일단 많은 분들이 뭐 이때 SEC랑 뭐 합의에 들어가면서 이때 뭐 진짜 뭐 엄청난 상승 여기서 뭐 10,000원 간다 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 이 상승을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점. 그러니까 이때랑 우리가 지금이랑은 뭐가 다르냐? 결국에 여기서는 리플이 결국에 큰 하락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 좁은 레인지 안에서 물량이 확보가 된 다음에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때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때 고점 갱신을 실패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게 하락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을 모으면서 하락할 만한 그런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약 1년 동안 지금 약 70% 하락이 좀 나왔고 그러면 지금 단기적인 구간에서는 좀 어떠냐?
우리가 날봉도 사실 어제까지만 봤을 때는 그래도 꽤 단기적으로는 괜찮은데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뭐 지금 솔직히 뭐 비트코인 그리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지금 음봉으로 직전 양봉을 전부 다 잡아먹은 형태의 움직임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도 이 아래 수렴이 계속해서 이탈이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리플은.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게 뭐냐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추세를 볼 때 우리가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 고점과 저점이 같이 낮아지는 형태가 계속해서 연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가 낮아지고 있는 거. 여기서 보면은 이 구간도 낮아졌고 지금 이 짧은 시간 내에서도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사실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시는 클래리티일 겁니다. 지금 클래리티 법안 자체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아예 상한가도 지금 아예 못 가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처음에 뭐 기대 물량 우리가 그러니까 뭐 기대감 때문에 초반에 매수 물량이 들어온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미뤄지면서 결국에 지금 연내에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그 클래리티 법안 딱 하나만 보고 리플을 내가 살 생각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솔직히 좀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클래리티 법안 자체가 이게 통과가 돼서 그럼 뭐 CFTC랑 이제 SEC랑 얘네가 어쨌든 상품 가지고 구분을 해서 거래를 하는 건데 그게 뭐 크게 솔직히 리플한테 뭐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클래리티 법안 하나만 생각을 해서 내가 리플을 좀 거래를 하겠다, 내가 얘로 좀 큰 수익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조금 위험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난 정말 근데 난 클래리티가 무조건 될 것 같아, 되면 갈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 더 법안 같은 좀 찾아보시고 어쨌든 본인 리스크 관리는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리플은 차트상으로도 너무나도 안 좋은 구간에 있습니다. 뭐 다른 사실 뭐 솔라나나 지금 뭐 덩치 비슷한 뭐 BNB나 이런 코인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연속적으로 저점 갱신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유독 리플만 약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거래하시는데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우선적으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XRP 리플 같은 경우에는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거래하시는 코인이기도 하고요. 지난 불장에서 고점 구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유하셨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그러한 또 전략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또 속보가 나왔죠. 표결 자체가 좀 진행되고 있지 않고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던 호재 소식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을 바라보고 투자 관점을 세워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단에 또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들은 방송 이후에도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의 메이저 코인 분석들을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또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 인사이트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요. 코인 시장 지금 현재 어떤 인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해결점을 가져가면 좋을지 계속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내일의 코인 전문가님의 인사이트를 함께 나눠볼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의 속보 하나만 짚고 가자면요. 파생상품 시장에 롱숏 동반 타격 1억 달러의 연쇄 청산이 일어났는데요. 가격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실시간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님께서 오늘 어떤 인사이트를 준비해 오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은 어떤 인사이트 좀 나눠볼까요? 지난주에는 이제 이동평균선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고 지금 RSI도 정말 많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라서 좀 뭐 기본적인 건데 그래 좀 알고 넘어가자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RSI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RSI 여러분들도 뭐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그래도 오늘까지 총 2번 정도는 이야기 드리는 것 같은데 시장이 과열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이거의 그 RSI 정의는 일정 기간 동안 상승과 하락의 힘을 비교를 해서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 일정 기간, 기본 설정이 일단은 2주, 그냥 기간이 14일 정도로 되어 있어요. 핵심은 이 구간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를 표시로 70 이상은 과매수, 30 이하는 과매도. 그래서 지금 이 선 상단 하단이 70, 여기가 이제 30 이렇게 좀 이어져 있다. 어디를 14일의 기간 동안.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우리가 이 70을 넘어가게 되면은 과매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보통 이 30에 가까울수록 이런 구간에 있을 때 지금도 시장의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SI는 이제 대부분 아실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거는 일단은 제가 RSI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좀 실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또 활용하면은 조금 더 승률이 높아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30과 70을 기준으로 보는 법. 이거는 그냥 뭐 아시는 분들은 그냥 맞다 저게 맞지 라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RSI가 70 이상이 있을 때는 과매수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조정이나 시장의 반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RSI가 30 이하다. 여기서는 과매도 구간. 반등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주의할 점. 이게 지금 RSI 쓰면서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건데 강한 추세에서는 과매수 그리고 과매도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도 계속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 어떤 식의 추세가 이어지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RSI 가지고 지금 70이 넘으면은 팔고 30 밑으로 가면은 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강한 추세에서는 RSI고 뭐고 시장 추세대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시 차트를 좀 보면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 많이 나올 거예요. 거래하다 보면은 지금 보면은 지금 RSI 저점에서도 지금 30 아래로 내려가면서 과매도 구간 만들어졌고 여기서도 30 아래로 내려오면서 과매도 만들어졌고 여기서는 위에 좀 돌파하면서 과매수 구간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지금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과매도에 왔을 때 여기서 내가 뭐 매수를 받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산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올라오다가도 결국에 한 번 더 떨어지면서 저점 갱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RSI도 30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과매도 구간에서는 매수한다. 내가 과매수 구간에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판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RSI를 보고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높은 확률로 손절이 나갔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보통 과매도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 뭐 가장 심플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겠지만 실상 시장에는 이런 구간들보다 이런 구간들이 더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 RSI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간들 여기서 내가 과매도 구간이 가까워졌다. 여기서 뭐 매수로 받고 과매수 구간에 가까워졌다.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RSI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일단 저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기본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한 몇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승률이 높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설명을 드리면은 다이버전스 이건 뭐 이제 전부 아실 거예요. 결국에 RSI의 뭐 진짜 뭐 핵심 그리고 힘이라고 할 수는 있는 건데 상승 다이버전스 보통 불리시 그리고 베어리시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가격은 저점을 낮췄는데 RSI는 저점을 높임. 이건 보통 반등 신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하락 다이버전스는 가격은 고점을 높였는데 RSI는 고점을 낮춤. 그럼 이거는 이제 하락 신호다.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은 결국 반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RSI를 쓰는 이유 자체도 이 다이버전스를 찾아보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구간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거래를 하다 보면은 많이 보일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도 지금 고점이 높아지는 구간들을 좀 찾아도 우리가 이런 차트들, 여기서 고점은 높아졌는데 다이버전스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고점이 높아졌고, 근데 여기서는 고점이 낮아졌네, RSI는. 그럼 여기 이 구간을 기준으로는 이제 시장 심리가 이전에 올라왔을 때보다는 꺾였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락이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RSI를 사용하는 많은 이유가 사실은 다이버전스를 보기 위함이라서, 이 다이버전스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이버전스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내려왔을 때 우리가 가격은 여기서 낮아졌다. 근데 밑에 보니까 RSI는 오히려 올라갔네. 저점과 고점이 같이 올라갔네.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우리가 상승 다이버. 그리고 지금처럼 고점은 높아졌는데 지금 RSI의 고점은 낮아졌다. 고점 높아졌는데 RSI의 고점만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하락 다이버전스, 추세가 변경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이버전스를 사용을 하시면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을 겁니다. 근데 또 우리가 다이버전스만 보고 거래를 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정에 걸릴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RSI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함께 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RSI가 과매도 상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서포트, 그러니까 지지가 되는 구간이랑 그리고 강한 블리시 캔들, 결국에 지지 구간을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블리시 캔들은 많이 배웠죠. 뭐 장악형, 그리고 우리가 긴 꼬리 캔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RSI가 지금 너무 과매수 상태다.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만약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저항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베어리시 캔들, 여기서도 결국에 직전에 우리가 그냥 길게 윗골이 생기는 캔들, 혹은 직전에 양봉을 잡아먹는 커다란 음봉, 이런 것들이 매도 기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리는 게, 일단 RSI를 난 볼 거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다이버전스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이버전스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그 근처에서 오더블록 또는 리퀴디티 그랩, 그러니까 이런 저점 자리들 어떤 식의 뭐 헌팅이 나와줄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강한 신호로 작용을 하면 됩니다.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EMA, 그리고 오늘 배우는 RSI랑 그리고 캔들 패턴, 이 세 개만 조금 같이 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도 꽤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매수구간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매도 상태에서는 뭐 여기서 봤을 때 강해 보이는 캔들이 보인다, 안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에 직전에 음봉을 다 잡아먹고 나서 움직임이 나왔죠. 여기서는 지금 과매도 상태로 떨어졌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올라왔을 때 이 되돌림에서 진입을 해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뭐 꼬리 캔들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 직전 뭐 자리를 잡아먹어준 캔들은 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난 여기서는 진입을 안 할래 라고 하고, 이 구간들에서 차라리 강한 캔들, 이런 식의 장악형이 나와준다 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면 조금 더 괜찮으니까, 오히려 한 번 더 내가 보고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보다는 조금 더 좋은 거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위에서 여기서도 보면은 고점은 지금 높아졌습니다. 고점 높아졌는데 RSI는 낮아지고, 여기서 캔들이 하나가 나와요. 여기서 근처에 유동성을 잡아먹고 직전 양봉을 잡아먹고 장악형 음봉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하락이 쭉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보고, 그러니까 뭐 RSI라면 RSI 그냥 여러분 뭐 다이버전스 이런 거 하나만 보고 진입을 하면은 뭐 당연히 그 자체로도 뭐 괜찮은 매매가 될 수 있지만, 결국에 한 번 더 보지 않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뭐 아까 여기서 이야기를 했던 이런 트랩에 또 당할 수가 있는 거라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보고 거래를 하기보다는 두 번,
세 번 정도 검증을 해서 거래를 한다면 그래서 승률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SI를 사용을 할 때 꼭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RSI가 30 이하 또는 70 이상인가.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이것을 사실 모르고 거래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긴 하니까. 하여튼 이거는 여러분들이 30 이하인가 또는 70인가.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을 때는 그냥 중간에 있을 때는 굳이 무리해서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은 RSI는 이런 식으로 조금 극적인 구간에서 거래를 할 때 조금 더 잘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 부근에서 횡보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거래를 잠깐 쉬는 겁니다. 이때처럼.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는가. 결국에 RS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이버전스가 정말 핵심이기도 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는가입니다. 그냥 과매도 왔다고 바로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다이버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캔들이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지와 저항 근처에서 신호가 나왔는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런 자리도 아닌데 그냥 차트 이런 빈 공간에서 여기서 그냥 RSI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거짓 신호일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서 신호가 나왔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캔들 패턴과 일치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항상 많이 얘기를 했던 거지만 결국에 강한 캔들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그냥 이런 자리에서도 강한 캔들 그냥 이런 것들만 찾아도 우리가 이제 거래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게 정말 없다. 그래서 저런 자리에서 보통 RSI가 꺾인다라고 했을 때 저런 캔들이랑 좀 같이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거래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거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높은 시간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결국에 우리가 RSI 1분 찬드,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많이 봤을 때 지금이 4시간 캔들인데 이게 보통 1분 봉, 5분 봉 보고 거래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그런 구간들에서 하면은 보통 RSI가 정말 수시로 바뀌어요. 근데 확실히 수시로 바뀌는 만큼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4시간 차트 혹은 날봉 차트에서 RSI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5분 차트 혹은 10분 차트로 내려가서 그때 내려가서도 같은 방향인지 혹은 같은 다이버를 만들어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항상 동일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RSI는 우리가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하면 정말 위험한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EMA 그리고 캔들 패턴 이런 것들도 지금 정보방에서는 계속 공유 드리고 여러분들이 거래가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또 정보방 들어오셔서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어떤 지표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힌트를 얻어갈지 RSI 지표도 전문가님이 그간에 또 많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실제로 대입하셔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에 있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각각 코인들의 특징과 또 차트적인 분석들, 앞으로의 전망들 전문가님과 함께 나누실 수가 있거든요. 그 기회도 꼭 놓치지 않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많이들 기다리시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오늘의 히든 코인은 어떤 코인들일지 최근에 또 짚어주셨었던 히든 코인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들이 나타났잖아요. 이번 히든 코인 어떤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전문가님 어떤 걸까요? 네, 이번에?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지난주 거부터 좀 보고 가면은 일단 지난주에 자마 공유드리면서 결국에 큰 상승 나와줬고 약 20% 이상이라는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자마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렸던 게 이 상승 채널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고 결국에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포인트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탈하지 않고 잘 반등해줬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는 여러분들이 직전 고점을 목표가로 잡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직전 목표가까지만 우리가 수익을 냈어도 약 2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도 우리는 매도하고 정보방에서도 계속 여러분들 브리핑을 드렸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에는 이제 다른 코인을 찾아봅시다라고도 했었고
그래서 일단 지난주 히든코인 자체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거래도 그래도 일주일 안 돼서 잘 마무리가 됐었고, 그래서 이 코인에 조금 우리가 이제 좀 기운을 받아서 8월달 첫 히든코인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8월 오늘 히든코인을 지금 캔들 자체, 그러니까 차트 자체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올라온 추세를 만들어줬고, 여기도 내려오면서 여기서 물량 한번 잡아주고, 그다음 여기서 상승이 나와준 게 꽤 좋은 포인트였던 건데, 결국에 올라오면서 여기 직전 고점에 있던 유동성도 좀 제거를 하고, 여기서도 횡보가 좀 길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4시간 차트 기준인데 며칠 동안 지금 이런 움직임을 만들면서 물량도 모아가고 차트도 그려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자리가 여기서 물량을 모으고 그대로 돌파가 나오고 있는 구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 상단 돌파가 나오고 이 아래에서 되돌림에서만 매수를 받아도 지금 우리가 손익비 1대 2.7 정도로 꽤 좋은 거래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도 어쨌든 계속해서 실시간 브리핑 남겨드리고 있고, 정보가 오시면은 오늘의 히든코인 그리고 직전에 우리가 나갔던 히든코인들도 여러분들 전부 다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우리가 공부하는 교육 자료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거래하시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정보만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 이어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코인까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단에 있는 방법 통해서 저희 방송 끝나기 이전에 정보방 입장하셔서 어떤 코인인지 알아가시고요.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들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심한 시장이지만 그 안에 충분히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또 내일의 코인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야 할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전략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